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천 장사시설을 이용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주시 의원들이 연천군 의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반대와 행정안전부 중투심 재검토 판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양주 종합장사시설 건립.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의원들이 같은 당 연천군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연천에서 추진 중인 장사시설을 양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역 화장장 하기에는 자꾸 저희 양주시가 놓지를 못하니까 단독으로라도 일단 진행을 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범위를 넓혀보자라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또한 적극적으로 연천에 저희가 합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연천군은 당초 인근 지자체와의 종합장사시설을 검토했다가 앞서 추진한 양주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단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서면 답곡리 일원 15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약 20개 면적에 화장로 3기를 포함한 장사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연천군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1.5명. 보건복지부 기준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4명까지 화장할 수 있어 군민 수요를 충족하고도 일부 화장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양주시 의원들은 양주시가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연천시설을 이용하면 예산이 크게 절감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분담금을 내고 연천 사업에 동참하더라도 현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천에서는 어떻게 가져가고 양주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리고라는 실질적인 협의를 계속 상호 관계를 교류하면서 다른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합의하면서. 연천군은 다른 지자체의 참여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독 추진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가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정 절차 그 단계 속에서 적절한 시기에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의 참여도 저희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논의와 상관없이 기존 계획대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포천에서 사망한 16개월 영아의 부검에서 학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저녁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C 양의 부검 결과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도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부시 통합지원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5일 출범식을 갖고 의료와 요양, 돌봄과 주거 분야 전문가 1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통합 돌봄계획 자문과 제도 개선, 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본부가 양주 테크노밸리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북부본부 입주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단 전기안전관리와 기술 지원, AI 기반 전기안전 체계 도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마전동 일원의 21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첨단 산업단지로 양주시는 이번 입주를 통해 테크노밸리가 안전과 혁신이 결합된 스마트 산업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이 직영정비소 폐쇄 방침을 내놓으면서 노조가 반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노조, 유관기관은 26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의 직영정비소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GM의 이번 결정을 두고 소비자와 노동자, 지역사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부평 2공장 매각으로 때마다 국내 철수설이 불거진 만큼 정부와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은 막대한 국민 열세를 지원받고도 내수를 포기하려는 GM의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대책을 마련할 공적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신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을 닫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조와 함께 그리고 우리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행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부천시 의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제9대 부천시 의회 임기 마지막 감사 현장을 오늘부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행감 초반 부천시 문화 분야 예산과 정책 미비점부터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아트센터 건립 등 각종 문화 사업을 위해 발행한 부천시 지방채가 상당 부분 제때 상환되지 못하고 이른바 빚내서 빚갚기식 차환으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갚지 못한 빚에 더해 대규모 시민 혈세가 투입된 시설의 기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1,148억이 들은 아트센터입니다. 빚이 600억 이상 들었습니다. 시비도 500억 가까이 들어간 아트센터입니다. 대표이사 부재 7개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 초기부터 지적돼 온 부천시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보존 소홀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차례 지적에도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이 되는 건데 공간이 없어서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흥시에 있는 가건물로 이전했다가 시흥시에서 퇴거 명령받아가지고 다시 부천시 어렵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분들의 이제 전수 공간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또한 우리가 대출을 받아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갚지 못하고 차환을 하는 지금 이런 부천시의 상황인데 그 월세로 이제 임대 공간을 주는 거를 전세로 돌리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부천문화재단 법인카드 회의비 과다 지출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회의비가 타 기관들과의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타 출연기관들과 회의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여기에 몇 배예요? 저희가 부서가 총 10개 부서입니다. 한 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게 되지만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날 여러 건이 사용된 걸로 되어져 있지만은 대표님, 제가 사업을 다르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카드가 한 개가 아닙니다. 시간대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비슷비슷합니다. 하물며 같은 업소에서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지출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불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재단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적절한 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3연륙교에는 전망대와 엣지워크, 친수공간과 하부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망대 이용요금이 만원에서 3만원, 엣지워크는 5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결정되고 인천 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요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원 간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측은 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타깃이며 인천 시민에게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엣지워크의 경우 시설 이용자를 1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비용은 매년 14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입은 1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청은 현재 요금은 매년 3억 원 수준의 적자를 보는 방향으로 설계돼 적자폭을 줄이려면 일정 수준의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원안에서 인천 시민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이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준법 운행에 나섭니다. 3노조 역시 파업과 관련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 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본 뒤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번호판 2,600여 대가 영치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뒤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수액은 약 8억 5천만 원으로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천여 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습니다. 이 단속으로 1,200여 대가 추가로 영치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인천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3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가 대형 동물병원 41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기획수사한 결과 3개 동물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을 초과해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의 사체, 조직 일부를 포함한 폐기물과 폐의료기구로 한 달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아동센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어학습을 지원하는 서울런 3.0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런 대상에 포함되진 않지만 교육자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은 주 2회에서 4회 태블릿을 통해 자기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지역 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고속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세계 센트럴 서울 고속터미널과 사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 센트럴 등이 제안한 개발 계획에 따르면 노후화한 경부 영동 호남선 고속터미널은 지하로 통합되고 현대화됩니다. 지상부는 최고 60층 규모로 업무와 판매, 숙박과 문화, 주거가 결합한 복합 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합 교류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사전 협상 과정을 통해 전문가 등과 함께 개발 계획안을 구체화하고 협상을 통해 마련된 개발 계획안은 건축 인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인천 지역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 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